자, 여러분, 미노타 카메라의 역사라고 할까요? 카메라 렌즈를 뺀 나머지 약사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역사까지는 안 가고 약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접해봤던 카메라고, 실제로 현재에도 시중에서 이렇게 보이는 카메라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1900, 여기 보면은 몇 년도냐, 1981년도네요. 아, 이게 벌써 1981년도 얘기네요. X700이라는 카메라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카메라죠. 조리개 우선도 되고 셔터 스피드 우선이 되나?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되니까 당연히 셔터 스피드 우선이 되겠죠. 이런 걸, 이 카메라를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대중적으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저도 이제 이 카메라를 써봤는데 갖고 있진 않아요. 이 카메라는 갖고 있진 않는데 써보고 지금도 이제 미놀타 클럽이라든가 이런 아마추어들이라든가 미놀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씩 갖고 있는 카메라이기도 해요. 굉장히 콤팩트해요. 콤팩트하면서도 기능도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노출 측광 방식도 좋아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도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어떠한 시스템 카메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카메라가 X70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981년도에 나와갖고 미놀타 카메라의 자본이 경영인가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카메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놀타 카메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얘기가 하나가 나오죠. 이게 몇 년도냐면 1985년도 문헌에 보면은 1985년도에 세계 최초, 참 미놀타에서요 세계 최초 또는 뭐 가장 기술력이 진보다 이런 얘기들을 수식어들이 문헌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얘기들이 사진 평론가 사이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무슨 카메라? AFSR 카메라를 미놀타가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맥섬 7000 맥섬 7000이라는 카메라가 1985년도에 만듭니다. 이 카메라는요 저도 하나를 갖고 있어요. 맥섬 애플 7000. 이거 왜 제가 갖고 있냐면 어떠한 지금에 말하면은 AF 필름 카메라지만 AF 우리가 그전에 수동으로 다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 카메라 자체는 AF G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도 사진을 잘 찍는다. 그 당시에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개념은 무엇이었냐면요. 창조적이고 예술론을 하는 걸 뺀 나머지 기술적으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잘 찍는다고 말을 했었냐면 첫 번째 초점을 정확히 맞추느냐, 두 번째 노출을 정확히 맞춰갖고 찍을 수 있느냐, 또는 샤프니스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잘해갖고 굉장히 쨍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 거에 포함되기도 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반인들이 맞추기 어렵다는 초점을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미놀타에서 세계 최초로 1985년도에 맥섬 7000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때는 저도 사진과 가기 전에이죠. 아마 고등학교 때겠네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전 사진반에서 사진을 할 때 펜탁스 MX라는 카메라 갖고 사진 공부한다기보다는 취미로 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언론 자체에서 굉장히 시끌시끌 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은 많이들 잊혀졌죠. 그게 캐논도 아니고 니콘도 아니고 라이카도 아니고 콘탁스도 아닌 바로 미놀타에서 알파 7000이 아니라 맥섬 7000이라는 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92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미놀타에서 또 이것저것 뭐 알파 7000, 그 다음에 알파 7700i, 8700i 또 뭐랄까 뭐 몇 개 중에 쭉 나오다가 1992년도에 9XI라는 카메라를 발표를 해요. 9XI. 9XI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 카메라 저도 많이 썼었어요. 이거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미놀타 9XI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물고기 그처럼 생긴 카메라가 하나 띡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당시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주냐면 그 당시까지는 셔터 스피드가 속도가 빠른 게 8000분의 1초까지였어요. 그런데 9XI에 와서 셔터 스피드가 몇으로 간다? 12000분의 1초를 실현을 합니다.
9XI. 이거를 발표를 하고 실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2년도, 95년도에 미놀타에서 175만 화소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RD175 출시. 야, 여기에 문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참 이게 시대적인 지금 시대가 이만큼 흘렀다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1995년에 175만 화소인데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문헌에 나옵니다. 요즘 175만 화소다 그러면 그 카메라가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고화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어떤 시대가 이만큼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도에 와갖고 맥섬 9, 맥섬 9이라는 거. 이건 9XI인데 맥섬 9이라는 카메라를 만들고서 그 다음에 미놀타에서는 필름 카메라의 생산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F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로 나오는데 사실은 미놀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빛을 많이 봤던 회사는 아니에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다가 코니카랑 합병을 했죠. 그걸 다시 소니가 가져갔죠. 그래서 미놀타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좀 하다가 사실은 끊어졌어요. 회사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지만 미놀타 카메라로 보면은 사실은 미놀타에서는 저도 카메라를 많이 써보고 이쪽 기종에 많이 써보고 또 이쪽 렌즈들도 많이 써봤지만 미놀타 쪽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뭐 니콘의 F3, 캐논의 뭐 뉴F1 또는 뭐 1DS, 캐논의 D3X 또는 필름 카메라에서 보면 F3나 뉴F1이나 또는 뭐 콘탁스 쪽으로 보면 RTS3라든가 라이카의 M6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바디하면 이거야 딱 이렇게 낼 만한 사실 미놀타에서는 특출난 바디들은 사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STR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의 기종들은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라이카랑 기술 제휴하면서 라이카의 R3라든가 이런 게 미놀타 바디를 갖다가 개념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앞서가는 기술력들은 분명히 많았는데 전체적인 종합을 볼 때 미놀타 카메라 자체는 어떤 하나의 특징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굉장히 니콘 고치는 굉장히 바디가 튼튼하다라든가 또는 뭐 캐논 고치는 뭐 어떠한 뭐라 그래야 스프리트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측정 방식을 달리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콘탁스 RTS 것처럼 진공막을 해갖고 굉장히 초점 선명도를 더 높였다 그러든가 이런 어떤 전자공학의 매개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갖출 만한 특징은 없지만 두루두루 무난하긴 했어요. 하지만 미놀타 카메라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력이 뭐가 있었냐면 또 앞에서 사인 주네. 3편에서 계속하죠.